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단짝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는 97만 5천 명, 2만 5천 명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벌써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여의도가요. 예. 꽃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항상 볼 때마다 약간 겁나요. 원래 산수유, 개나리, 벚꽃, 뭐 목련도 중간에 피고 이렇게 순서대로 펴야 되는데 요즘은 순서가 없습니다. 글쎄 목련이 아직 개화를 안 했는데 예. 벚꽃이 pis어요, 그냥. 벚꽃이 폈더라고요. 개나리도 활짝 산수유 뭐 다 폈어요. 원래 그 순서가 있는 건데 한꺼번에 핀 게 이게 다 기후위기의 징조 아닌가 싶어서 잠시 후에 후쿠시마는 어떻게 되나 장마리 정말 걱정돼요.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끄러웠다. 네.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중에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 한국 야당 부끄러웠다. 또 뭐 대통령실에서는 부러웠다. 네. 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리 외교도 지금 순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우리 야당이 부끄러웠느냐, 혹은 일본 야당이 부러웠느냐, 이제 이걸 두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이제 기자들 사이에 이게 밀고 당기기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 나온 거는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그리고 나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방일 둘째 날에 있었던 일본 제1야당,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이죠. 입헌민주당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대통령이 꺼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곧 방한에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를 함께 하자고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말을 들은 윤 대통령이 우리 야당이 좀 부끄러웠다. 라는 취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뉴스원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복수의 국무회의 참석자들한테 확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브리핑에서 약간 다르게 해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일본 현지에서 입헌민주당을 만난 다음에 참모들한테 얘기할 때 일본은 한일 관계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데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 같다. 그런 점이 부럽다. 부끄러웠다가 아니고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자가 다시 한번 수첩을 찾아봤더니 관련 기록은 없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부끄러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일본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게 아닌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일본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했다? 그럼 일본 입헌민주당 야당 의원들 앞에서 우리 야당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모들한테는 안 했지만 그 당시 입헌민주당 의원들한테는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해명인 것 같습니다. 해명이 더 문제를 키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지금 오늘 제가 뭐 하루 종일 막 이 일본 학자들, 국내에 있는 일본 학자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해법을 가지고 풀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굉장히 꼬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국의 길로 대통령이 끌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정말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거나 부럽다거나 아니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국익을 설명하러 오겠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도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쪽 얘기를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라고 하세요. 일본 네, 야당. 저한테 전화하면서 오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오라고 하세요. 와서 만납시다. 대신에 생중계합시다. 생중계해서 다 틀어요. 그리고 왜 못 만나요 우리가? 만나서 꼼꼼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따지겠다. 우리 민주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가면 결국 파국의 길로 갈 거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잠시만요.
부럽다인지 부끄럽다인지 어느 쪽으로도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뉴스원이나 보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보다 훨씬 더 부끄럽다와 부럽다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 해명은 현재까지는 부럽다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 미국 국무부의 이제 보고서에 인권 보고서에 또 나온다, 나가고 또 괴롭힘 사례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랑 수원에서도- 방송을 하니까 이게 참 좋네요.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알려주면서 이렇게 오늘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 혹은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상당히 좀 매서운 논평을 내놨는데 국민들도 대통령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야당조차 한국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노력을 한다는데 어떻게 한국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대화할 생각조차 안 하느냐. 이제는 우리 야당을 비판하겠다고 하다 일본 야당 편까지 들고 있으니 정치를 왜 한국에서 안 하고 일본에다 가서 하시는가라고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다. 야당과 협치하랬더니 일본 야당과 협치를 할 판이다라고 비판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제1야당은 제1야당 뭐 제2야당 할 것 없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났죠. 근데 이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 입헌민주당 안에 일한 우호 의원 연맹을 발족했거든요.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나카가와 마사하루라는 정치인입니다. 이 네. 사람이 8선의 일본 중의원인데요. 네. 오랫동안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2019년에 바른미래당하고 같이 어떤 얘기를 추진했었냐면 한일 간의 동일 법안 동일 발의. 동시 발의 이거를 추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게 뭐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네. 다만 돈은 한 푼도 안 낸다. 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국 정부하고 한일과 이게 그 연관된 기업들이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별도로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여기까지 진전시키는데 노력은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던 이런 그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은 일본의 이제 아베파와 기시다 내각에서는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과도 반성도 그리고 돈도 일전 한 푼 낼 수 없다라는 게 아베의 기본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릴 수는 없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산이 일본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2021년에 아베가 죽기 직전에 비공개로 강의를 하는데요. 이때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한일 역사 전쟁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사과도 그리고 배상도 그 배상이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패갖고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우리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흘리는 내용이 달라요. 자꾸 이제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지금 일본 언론을 통해서 소위 멍게 수입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마이니치에 이제 소개된 칼럼입니다. 마이니치의 고가 고 전문 편집위원이 이제 기명 칼럼을 썼는데 여기서 지금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치인들을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한 그 정치인이 멍게 수입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미야기현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네. 미야기현 연안에서 잡히는 멍게의 70%가 원래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이 금지됐다. 이걸 이제 호소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풀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국가 원자력 기구의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측 관계자가 그 촬영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막았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우방국한테 그렇게 이제 촬영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격하게 대응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할 때 정중하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가 좀 오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는 해당 현장에 없었고 관계자 본인은 현장에 있었는데 멍게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치인들이 요청했다는 거는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멍게 여부를 해명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뭐 대통령실의 방향성이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위안부 듭니다. 얘기했냐 안 했냐, 독도 얘기했냐 안 했냐, 초계기 얘기했냐 안 했냐, 뭐 등등등 후쿠시마. 얘기하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야기 했냐 안 했냐 하다못해 이제 멍게까지 멍게까지. 나왔습니다. 멍게 진위 논란. 이런 걸 방송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멍게 근데 진위 저는 논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아마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멍게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꼴뚜기도 나오고 막 별거 뭐 다 나올 겁니다. 고등어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라도 기자회견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하셔야죠.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현안과 관련해서 흉금을 터놓고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묻고 답한다라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대통령실에서 정말 우려하는 바대로 가짜뉴스 막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만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언론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겁박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제대로 된 대응을 우리 정부가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의혹이 한 점 없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좀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내용에서도 우리 관계자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로 돼 있는데 일본 측 언론에 소개되는 발언의 주인공들은 다 실명 보도입니다. 다 실명이에요. 멍게 얘기했다는 거는 누카가 후시로 이란 의원연맹 회장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입헌민주당 지도부가 면담하고 나와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기자간담회라는 자리에서 초계기 문제 거론했다라고 실명 걸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어떤 정보 불균형 문제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NHK 이틀 전 보도를 보면은요. 독도 문제 관련해서 그런 현안 다 이야기했다. 이거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기탄 없이 흉금을 털어놓고 뭐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얘기했어요. 예. 근데 아니라고 거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에 기자들이 세게 물어요.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써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23분간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 궁금함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이전하신다고 대통령실 하셨는데 네. 이런 건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시간의 제한 없이 묻고 답해 주셔야 국민들의 궁금증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결단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 꼭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대통령이 담장에 비유를 했어요. 네, 그동안 네. 잘 지내던 이웃집이 물기를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고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허물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면 그다음에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한일 관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단순한 다툼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쪽은 제국주의 지배 예. 국가였고요. 우리는 피식민 국가였어요.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겪었고요. 돈을 민족 분화말. 뺏어가고 그 물기를 자기네 쪽으로 트는 데에 우리 그 집 식구들을 강제로 끌고 갔던 그런 거에 대해서 배상을 책임지라는 건데 네. 반대로 얘기하고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1905년 을사늑약 때부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논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그 기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뭐 들은 바 없다, 수첩에 없다, 그런 얘기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거 정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묶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선 전이었던 2021년 9월에 검찰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배임과 술해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끼친 혐의, 그리고 2013년에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해서 민간업자들한테 내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별도로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문제 같은 경우도 제3자 뇌물 혐의로 133억 5천만 원을 받은 대가를 이제 혐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다시피 기존의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됐었던, 그리고 검찰에서도 혐의를 계속 제기했었던 428억 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장 안에 직접적으로 공소장 안에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 기소입니다.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입니다. 당시에 이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입니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네. 검찰 게이트다. 뭐 이렇게 네. 성격 규정을 했네요. 여기서 지금 이제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 그리고 녹취록이 이미 확보돼 있었다라는 얘기는 엊그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이제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수사에 이제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 파일, 이게 이제 2021년 9월과 10월에 걸쳐서 이제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걸로 그동안 알려졌는데, 그보다 8년 앞선 2015년 초에 이미 검찰이 이제 다른 수사를 하다가 정영학 녹취 파일을 확보했었다라는 사실을 뉴스타파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2014년 7월에 있었던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저축은행 대출금 15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대장동 업자들을 수사 의뢰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관련되고 돼서 이제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그리고 조우영 씨 등등을 수사하다가 정영학 씨의 이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그 녹음 파일들을 그 당시에 이미 검찰이 확보했었고, 그 녹음 파일 안에는 김수남, 윤갑근 등 이제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법조인들이 김만배 씨에게 로비를 받은 정황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네. 관련해서는요, 뉴스타파에서 지금 봉지욱 기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건 더 계속 올릴 네.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 해서 그 관련한 이야기를 봉지욱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 지금 열고 있는 거죠? 당무위원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기소다. 그래서 당헌 80조의 이제 예외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직을 정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 기자님, 지금 네. 민주당 분위기 어떤지 뭐 이렇게 취재된 게 좀 있을까요? 뭐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 분위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논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한일회담 후폭풍이 너무 거세고 당장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현안을 위주로 대여 투쟁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좀 네.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사태는 아니다.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사실은 비명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비명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표가 당을 방패로 활용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판 출석도 꼬박꼬박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으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세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당원 80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잠깐 비대위를 했다가 다시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내년 4월 총선까지 일정을 역산을 해보면 네. 너무 바투다. 그렇네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원이나 당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서 그렇게 갑시다라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물리적 한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면한 과제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 임경빈 작가. 그 당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뭐 누구로 이제 바꾼다라는 네네. 뭐 이런 얘기들 지난주에 이제 더미래를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했던 게 이제 당 혁신이었는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가 바꿀 수 있는 이제 인사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실제로 그 문제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면 대표의 팔다리가 다 끊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하고요. 그중에 제가 취재한 한 분은 문진석 전략위원장인데 네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사의를 표했죠. 사무총장한테 그만두겠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그만두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시오라고 해서 건강이 매우 나쁘지만 자기는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 소위 인적 쇄신, 내지는 예. 혁신, 예. 더미래에서 이야기한 인적 혁신 이 시점에 맞춰서 같이 뭐 이렇게 그렇겠죠. 변경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중요한 있겠네요. 보직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뭐 전략위원장 등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꿀 거냐 말 거냐, 누구를 들어갈 거냐 이거는 지금 물밑에서는 논의 중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뭐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드디어 검찰 소환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제 TV조선의 2020년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던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한 지 6개월 만이고요. 2020년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방송정책부서의 국장 그리고 과장 심사위원장 등등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방송정책국장이라든지 운영지원과장이라든지 심사위원장 등등이 구속 기소돼서 다음 달 4일에 이제 첫 재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해프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뭐 수정 행위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자신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위원장직의 이제 임기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패턴으로 굳어졌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그렇죠. 전달을 하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3명이나 구속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장까지 셋인데요.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버티면 구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누가 합니까? 누가? 어느 쪽에서? 주시원을 공개하라고 하시면 아니 어느 쪽만 얘기해 주세요. 뭐 하여튼 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5기 방통위가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서 지금 현 방통위원님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기는 검사다. 김우곤 검사 전 검사가 그렇죠. 거론이 됐죠. 지금 2명이에요. 김우곤, 최근에 김홍일 두 사람이 검사가 예. 그런데 또 네네. 김홍일이 더 우세하다는 설과 아니다. 김우곤이 더 우세하다. 중요한 거는 둘 다 검사다. 그리고 둘 다 검찰주의자다. 그리고 김우곤 전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봄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이 잘 성공을 해서 검찰의 봄이 오기를 바란다. 80년 서울의 봄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홍일 지금 전 그 대검 중수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멘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네. 조직 단결에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통위를 가면 방통위 조직도 뭐 단결에 탁월한 이런 역량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는 걸로 유명해서 별명이 자물쇠예요. 그러니까 자물쇠인 방통위원장이 들어간다면 어떤 방통위가 될까? 그리고 언론의 자유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고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요. 복수로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7523님, 우리나라가 검사밖에 없나요? 뭐 모두가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내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 변호인 조상호 변호사, 국민의힘 신인규 변호사 모시고 직접 이야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